전 강의에서 그 군달리니 에너지를 어떻게 작동시키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호흡을 내쉬면서 의식이 내려가라 그랬어요. 꼬리뼈나 꼬리뼈 바로 위쪽 한 10cm 위쪽 그쪽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의식은 뭐 다른 곳으로 내려가셔도 되는데 머리에서 등 척추뼈 따라서 내려가던가 아니면 척추뼈 약간 앞쪽으로,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게 숙달이 잘 되신 분은 배에서부터 내려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꼬리뼈 쪽하고 그 다음에 다리도 의식하셔도 되거든요. 이것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연결이 좀 잘 안 될 테니까 의식이 다리나 무릎을 의식하셔도 됩니다. 그쪽에 에너지가 많죠. 근데 의식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게 좀 쉬울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소형자 같은 경우 이렇게 의식이 내려가서 된다기보다는 그냥 다이렉트로 다리를 의식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꼬리뼈는 이제 보통 명치나 배꼽 그 정도에서부터 꼬리뼈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다이렉트로 그냥 꼬리뼈 그쪽을 갖다가 의식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리고 뭐 회음부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강의하면서 생각하고 그래 봤을 적에 예전서부터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회음부는 스위치 역할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음부보다는 그냥 꼬리뼈나 다리, 아니면은 회음부 할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다리하고 꼬리뼈 한꺼번에 모을 적에 뭐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뭐 정기적인 걸 느끼건 기를 느끼건 어쨌거나 근본적으로는 약간 성적 쾌감이 나는 그런 느낌, 그것을 느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크게 느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유체 같은, 여기서 유체라는 거는 공학에서 말하는 유체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나 액체를 유체라고 그럽니다. 고체는 흐르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체, 기체, 액체죠. 그런 것. 그것이 그냥 그냥 바닥에 쏟아진 것 같은 그런 거 말고, 그 풍선이나 뭐 비닐봉지, 얇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느 구역을 이렇게 갖는 그런 느낌이셔야 돼요. 물론 이게 퍼치는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부터 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 퍼치거나 그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결제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달리니를 느끼고, 그리고 군달리니를 좀 더 크게 느끼고 이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군달리니를 움직여 봐야겠죠. 군달리니를 움직일 적에 근본적으로 군달리니를 활성화시킬 때도 그렇지만은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설명드리니까 길게 하고 그러는데, 또 수능자도 그런 방식으로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호흡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호흡은 좀 더 편하게 의식이 좀 쉽게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능자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호흡이 멈춰도 되고 들숨에서도 되고 날숨에서도 된다 그랬어요. 다만 수능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숨을 내쉴 적에 하더라. 왜냐하면 그때가 잘 되기 때문이죠. 숨을 항상 쉬는 거잖아요, 수능자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편하죠.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의식만 하면 됩니다. 의식을 사용해서 할 적에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일단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 군달리니 에너지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 군달리니를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그 호흡이 내쉬면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다만 처음에는 호흡을 한 40% 내고 그 다음에 30% 남은 거 가지고 쭉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숙달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40% 날숨할 적에 의식이 들어가면서 이미 군달리니가 형성이 돼요. 그런 다음
그 날숨이 한 70 중에서 한 20-30% 아니 처음 있을 테니까 좀 더 넉넉하게 잡아요. 한 40% 정도를 군달린이 활성화하는 데 쓰고 나머지 이제 숨 끝났는데 마저 남은 30% 있다 그랬죠. 그 숨을 쉴 적에 의식으로 군달린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하실 적에는 처음에 그 머리나 어깨에서 목이나 그쪽서부터 의식이 쭉 내려갑니다. 숨 내쉬면서 그 다음에 30 남았을 적에 복부 그 횡격막이나 배꼽 정도의 의식이 와 있을 적에 그때 마지막 30%를 날숨을 내쉬면서 그 의식으로 자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면은 몸의 이완을 더 많이 시키는 것. 여기가 지금 핵심인데 이거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몸의 이완을 더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선홍자가 어떻게 뭘 하는데 그게 참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의식만 그냥 거기에 가서 의식하시면 돼요. 의식이 가서 부딪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더 좋은 방법 나중에 생각나면은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약간 약하게라도 정기 감전 느낌 아니면 약간이라도 미묘한 어떤 느낌 그 묘한 느낌이요. 성적인 쾌감인데 성적인 쾌감이 너무 자그매진 묘한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을 점점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갈 적에는 배꼽이건 그 명치건 하여튼 그쪽까지 내려갈 적에는 그냥 내려갔고 그 다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숙달이 되면은 처음에 내쉬면서부터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세요. 내쉬면서부터 되면은 그 다음에 30% 정도 남았을 적에 40 나가고 30 남았을 적에 그것으로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유체가 이제 가령 이제 선홍자가 예전 강의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복부 쪽에 그 군달리니 에너지 크기가 한 배구공이나 농구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농구공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배구공보다 좀 더 작아야겠다 그러면 핸드볼. 아무리 작아도 당구공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물론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커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생각난 김에 그냥 합시다. 그냥 나중에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설명해야 될 부분인데 나중에 잊어먹고 설명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해요. 여러분들 녹음한 내용이니까 계속 들으면서 정리하세요.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서 선홍자가 봤을 적에 그 군달린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책이나 그런 거하고 선홍자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 뭐 다리 얘기도 했어요. 선홍자가 보기엔 대부분 다리에 모여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달리니가 그 책이나 그런 것에서 보면은 그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다. 책 내용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최근에 당연히 그냥 계속 선홍자처럼 느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연히 어느 날 그렇게 되는 느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소홍자는 항상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격렬한 거 느끼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아주 격렬한 거는 가위눌림이 굉장히 격렬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위눌림 잘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 시각적인 거 공포만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거를 제하고 그 엄청난 그 전율을 느끼잖아요. 그 전율이 에너지예요. 그게 군달리니 에너지라고 소홍자는 생각하거든요. 그 군달리니 에너지가 엄청난 건데 그 정도 에너지는 그 소홍자가 지금 능력으로는 일상적으로 항상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못해요. 거기에 약 어느 정도 뭐 질적으로 좀 비슷하게 그 농도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뭐 더 노력하면 더 많이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특별한 경험 그런 것들은 선홍자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하려고 좀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위주로만 이렇게 좀 일반 사람들은
그 경험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특별한 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손홍자가 말하는 건 이건 일상생활에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차이가 그 쿤달리니가 올라오다가 어느 차크라에서 멈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크게 뭐 좀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홍자 같은 경우는 고통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쿤달리니 이 에너지가 어느 차크라에서 멈추지 않아요. 본인이 그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이게 연습하면 계속 올라가요. 그냥 팔로 하고 싶으면 팔로 가고 다리로 가고 싶으면 다리로 가고 머리로 가고 싶으면 머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운영하는 그걸 하는 거지 구태여 그러기 때문에 뭐 어느 차크라 손흥자가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차크라 모르더라도 그냥 본인이 올리고 싶은 위치에 그냥 올리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당구공보다 작으면 곤란하다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에너지가 너무 작으면은 올라오다가 좀 그 뭐라 그럴까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 물을 손으로 받아서 떠 올려 보세요. 그럼 물량이 적으면 올라가다 물 다 빠지잖아요. 물량이 좀 많아야 좀 펑펑 그냥 쏟아 올릴 거 아닙니까? 펌프도 물이 적으면은 못 빨아 올려요. 물이 많아야 빨아 올립니다. 쉽게. 그렇기 때문에, 손흥자가 예전에 그 머리에 연꽃 필 적에, 그때 처음 했을 적에 머리로 올려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좋을 적에는 한 번에 머리까지 올라가요. 정수리까지. 그리고 사실 한 바퀴 뱅글뱅글 돌릴 수도 있어요. 몸 전체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어깨까지 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올리려고 그래도 올라가긴 하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미달이에요. 이게 건들기 충분한 압력을 가하기가. 그랬을 적에 그 어깨까지만 올렸었어요. 그 다음에 어깨에 올린 것을 다시 받아치기 해가지고 정수리로 올리고.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가 군달리니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올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 손흥자도 예전에 컨디션 안 좋고 그렇지. 그리고 많이 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어쩌다 한번,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했나 안 했나 기억도 안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적으면은 이게 올리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당구공보다 작으면은 이거 올리기가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드거든요. 제 손흥자 생각에는 아마 잘해야 아마 명치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어깨 올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당구공하고 그 핸드볼공 그 중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 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의식만 해서 그것만 알면은 계속 거기를 자극하면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점점 여지껏 그 잠들어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다 깨어나요. 그래서 점점 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핸드볼공 그 정도 이상 될 때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수홍자가 보기에는 그 충분히 의식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 핵심은 의식이에요. 이거를 깨우는 거, 그 활동시킨다 그러잖아요. 수홍자가 이 하는 방법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법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 절약하시라고. 그리고 손흥자는 이런 방법을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게 그 한 100억 정도만 하다 그러죠. 뭐 100억 정도 크기에 되는 유체예요. 그 액체라고 해도 되고 뭐 기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구형 그러니까 동그란 모양, 공 모양 그런 형태를 떼요. 근데 지금 풍선처럼 약간 누르면 움직이는 유체 형태라 그랬어요. 풍선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편할 거예요. 근데 꼭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가장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끌어올리냐면은 그 의식으로 그걸 잡고서 뭐 물건 잡고 끌어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부터 맨 밑에를 받쳐서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아니면 중간 정도서부터 하던가 공 중간서부터 풍선 중간서부터 끌어올리는 거 끌어올리면은 그 전체가 그 의식으로 전체가 잡히지는 않거든요. 그럼 가령 한 30% 정도가 잡혔다 그러면 30%를 끌어올리세요.
의식 따라서 끌어올리면은 나머지 뒤에 있는 것도 같이 따라서 올라와요. 그것은 군달리니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모이는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거를 끌어올리면은 뭐 끊어지거나 아니면 실처럼 늘어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하면 끌어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 100%다 올라가지는 않는데 선홍자가 보이면 위로 올라갈수록 그 효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올려서 모자란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연달아서 계속 하면 되니까. 만약에 100이 필요한데 10을 올렸다 그러면 10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10번 쉬었다 내렸다 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요. 올릴 줄만 알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해서 이제 올리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숨이 70 정도 있어요. 이제 날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에서 한 40 정도까지 자극을 해서 꼬리뼈가 됐건 다리가 됐건 꼬리뼈가 제일 그래도 처음에는 편할 거예요. 꼬리뼈 쪽을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만약에 활성화를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 충분히 됐다 그러면은 30% 정도 남았을 적에 군달리니 에너지를 의식으로 잡아서 끌어올리세요. 쭉 끌어올리시면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꼭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팔 쪽으로나 뭐 다리 쪽으로, 그리고 뭐 등뼈 쪽으로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올린다 그러는데 등뼈 쪽만 하지 말고 배 쪽으로도 하고 하여튼 이쪽 저쪽 다 옮겨보세요.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충분히 됐으면은 이제, 스스로도 아시게 될 텐데, 선홍자가 보기에 예전에 읽었던 책들은 보면은, 척추뼈를 따라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선홍자가 예전에 이렇게 대충 해봤을 적에는 척추뼈 따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디로 올려도 돼요. 그런데 선홍자가 하는 걸 보니까 척추뼈를 따라서 올려요. 왜 척추뼈 쪽으로 올리나, 그쪽으로 올려야 쉽게 올라가요. 그리고 효율이 높고 올라가다가 다 쏟아져요. 근데 등뼈 쪽으로는 좀 덜 쏟아져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릴 것이냐, 국도를 달릴 것이냐, 지방도로를 달릴 것이냐, 골목길로만 다닐 것이냐, 논두길로 달릴,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척추뼈 그쪽이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선홍자가 이제 좀 전 얘기 들어와서 척추뼈를 통해서 간다 그러는데, 선홍자가 이렇게 해봤을 적에는 척추뼈보다는 척추뼈 양쪽으로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 따라서 올라가요. 그리고 뱀이 이거 또아리 튼다 그러는데 그거는 선홍자가 모르겠어요. 또아리 틀거나 틀면서 올라가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쭉 올라가요. 그냥 고속도로 자동차 지나가듯이 그냥 쭉 갑니다. 물이 그냥 쭉 펌프로 빨리 올라가시 그냥 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척추뼈 양쪽 근육 그쪽으로 올라가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뭐랄까, 일반적으로는 약할 적에 척추뼈 중앙으로 올라가는 느낌, 척추뼈 골수 안쪽으로나 뭐 아니면 척추뼈 전체라고 상관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으니까 참고 삼으세요. 척추뼈, 그 다음에 좀 더 커지면은, 에너지가 좀 더 양이 많으면은, 척추뼈 양 빼고 양옆에 두 줄기 근육 있죠? 등에, 척추뼈 양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거 타고 올라가고, 더 강해지면은, 척추뼈하고 양쪽 근육 세 가지가 각자 올라간다. 그건 좀 약한 거예요. 각자 올라가는 거는. 한꺼번에 한 덩어리예요. 관이 커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올라가고, 더 크게 하면은, 근육 양쪽에 또 근육이 양쪽에 하나씩 더 있는 넓이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쭉 올라가요. 이것도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군달리니 에너지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선홍자의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선홍자가 이거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상태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려요. 뭐 정리하거나 뭐 관찰하거나 예전에 30년 전부터 관찰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다리를 의식을 하세요. 다리가 에너지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리에 있는 거를 뽑아 쓸 줄 알아야 돼요. 다리를 의식해가지고 의식만으로도 될 수 있게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그리고 다리를 의식하셔서 다리에 있는 에너지를 같이 뽑아 올리는 거예요. 다리 할 적에는 다리만 올라오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다리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다리하고 그 꼬리뼈 쪽 양쪽에 있는 것 다 같이 사용하셔도 뭐 양 많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올릴 적에 조절해서 필요한 양만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것이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랄까 다리 전체가 그 군달리니 에너지가 각성되게, 다리 전체에서 모든 부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에너지는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군달리니 에너지가. 그렇게 해보시고, 머리에서 그 각성되게, 머리에서만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머리 자체 내에서. 그리고 그것이 하려면은 가슴을 의외로 성자가 안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조금 각성시키기가 조금 어려워요. 애비뼈가 튼튼하게 받치고 있고 등에 적축뼈가 튼튼하게 받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홍자가 심장은 될 수 있으면은 예전서부터 명상할 적에도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심장마비 오면 안 되잖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심장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 컨트롤을 하면은 큰일 나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은 본인이 충분히 자신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심장은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다 되시면은 한 가지 아주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온몸 전체에 있는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보는 것.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은 아주 강렬해요. 성행위 때 오르가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온몸이 전율하죠.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많이 하면 그렇게 재밌지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여러분이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홍자는 그렇게 이거 자주 하진 않아요. 가끔 필요할 적에 그렇게 하거든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국외선정, 일단은 국외선정을 갖다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눴고, 그러니까는 지혜명상 카페 지혜명상인지 지혜학개론인지 하여튼 그쪽에 두 개가 있을 거예요. 1편, 2편으로 나눠서 국외선정 써놨고, 그 다음에 3편이 있죠. 선원자의 선정, 거기에 이어서 3편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잡다한 거 몇 가지 써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소홍자가 안역자라 삼약 삼보리 선정이라고 이름 붙인 게 있어요. 소홍자가 생각하기에는 소홍자가 그냥 붙였으니까, 소홍자가 그냥 했으니까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에 화엄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읽어보니까, 안역자라 삼약 삼보리 선정이라고 나와요. 불교 경전 보면은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참 얄미운 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행할 적에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내가 필요한 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데 다 알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안역자가 삼약삼보리 선정은 거기에 당연히 불교 경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있었어요. 안역자가 삼약삼보리 선정으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몸 전체에 군달리니 에너지를 작동시킨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누가 한 게 아니라 소홍자가 이름, 뭐 경전에 있더라도 경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명상 상태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보현배살의 안역자가 삼약 삼보리 선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홍자가 이름 붙이는 안역자가 삼약 삼보리 선정하고 보현보살이 삼약 삼보리 선정하고 같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모르니까 소롱자는 근데 이름 이왕 붙인 것도 바꾸기도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안육다가 삼약 삼벌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그거를 할 적에 안육다가 삼약 삼벌이 선정하고 이름 붙인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온몸에 있는 군달리 에너지를 작용시키면서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이 많이 깊어져서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스스로 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소홍자한테 물어보세요. 그 정도 됐을 적에 그 정도 되기 전에는 아마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소홍자하고 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연락할 수가 없거나 그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행이 그 정도 되면은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뭐 소홍자는 뭐 누가 뭐 가르쳐줘서 알았습니까? 혼자서 알았잖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이런 얘기라도 들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롱자가 하려고 하는 거는 소롱자가 처음에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소롱자가 홀로 수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 뭐 의지할 때도 없고 뭐 배울 때도 당연히 없고 어디에도 뭐가 없었을 적에 그때 그 어려웠던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롱자가 누구한테서 이걸 배웠다 그러면은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뭐 그 가르친 사람이 뭐 당부한 게 있을 가능성 많잖아요.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말라 뭐 이런 말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롱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혼자 있기 때문에 소롱자가 결정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다만 그래도 소롱자가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오늘도 참 많이 걱정하고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롱자가 소롱자한테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걱정이지만 그 다음 때 할 내용은 더 걱정하고 그냥 중간계 그쪽은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히 정진하시되 그 탑된 길로 빠지지 않으시기를 그 당부 드려요. 소롱자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잘 하셔가지고 그거를 터득했다고 해갔을 적에 그건 내 거네 어쩌네 그런 말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소롱자가 바라는 거는 소롱자한테 좀 여러분이 경험한 걸 좀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야 자료가 좀 생기니까. 그런데 대부분 얘기를 안 해요. 뭐 안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뭐 누가 뭐 인터넷에서 누가 보고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뭐 따질 수도 없잖아요. 그건 바람일 뿐이고 뭐 해주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롱자도 좀 당부 이거 뭐 해야겠네요. 이거 안 할 수가 없겠네. 아마 모든 처음 스스로 터득한 사람은 아마 당부 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얘기했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쪽으로 써버리면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이 된다면은 뭐 이런 당부할 필요 없죠. 가령 자동차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 잘못 운전하면 거 사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다치게 하고 그 많은 처음에 자동차 아마 할 적에 많은 문제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그 회사에다 대고 자동차 그 교통사고 나서 사람 죽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자동차 회사에 이러지 않잖아요. 자동차 그거 하면 안 된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자동차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도기가 되겠죠. 처음에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하셔야 지금 일반화돼야 소롱자한테 부담이 없죠. 근데 처음에 일반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잘못 사용하거나 삿되게 사용하거나 그러셔가지고 사건을 일으키면은 그 소롱자가 참 독박 쓰잖아요. 그 소롱자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어느 정도 그 사용해보고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런 정도 가지고 소롱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좀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비난을 하거나 그러더라도 소롱자가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 살다 보면 뭐 애들도 보면은 사춘기 때 그 자기 힘이 얼마인지 모르고 자꾸 힘은 커지고 하니까 괜히 한번 싸워보기도 하고 그 뭐 코피도 나게 뭐고 어떡하겠어요. 그 애들 크면서 다 그러는 거지. 다만 그거 가지고서 좀 못된 짓을 하면 안 되죠. 뭐 애들 삥 뜯거나 좀 힘 좀 세다고 성장이 좀 더 빠른 애가 좀 성장 좀 느린 애한테 뭐 삥 뜯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 어린애들이 좀 어떻게 자기 힘 조절 못 해가지고 그 싸우다가 조금 코피 좀 터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애들이 크면서 그런 건데.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 성인이고 어른이고 또 애들이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애들한테도 애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어리신 분들도 그 좀 절제를 하시고 그 능력이 커지고 그 수련 단계가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 가지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하여튼 뭐든지 어떤 능력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마지막, 이 군달리니 요 내용, 그쪽에서는 오늘이 끝이고 내일, 다음서부터는, 수면 명상, 루시드 드림하고 관련 있죠. 그쪽 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 많이 당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계에 들어가는 수면 명상, 루시드 드림, 이것은 또 지금 갈등이 많거든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능자가 그거 강의하기로 했는데 어떨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하는데 어쨌건 그거 하시는 분도 만약에 강의 안 하더라도 이 군달리니 에너지는 그때 필요해요. 어쨌든 강의를 하거나 안 하고 떠나서 그부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 수면 명상이나 중간계 그리고 루시드 드림, 가해 눌림 기타 등등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사학 체험도 관련됩니다. 그 하시는 분들 이 내용 좀 당부드린 거 좀 잘 좀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잘 되고 하면 본인 거예요. 소롱자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배워버리고 알아버린 거 소롱자가 그거 어떡하겠어요. 다만 좀 소롱자 생각도 좀 하시고 물론 본인 생각 당연히 하시고 지금 좀 수행에 좋게 개인적으로는 수행하시는데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뭐 힘 필요하시거나 뭐 기분 전환하시거나 뭐 그럴 때 사용하는 거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뭐라 그럴까 인류애라 그럴까 너무 거창하게 나갑니까? 지금 베풀면서 그러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가 좀 같은 얘기인데 좀 길게 했어요. 많은 양해 바랍니다.